제가 토양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농가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기술센터에서 분석한 거를 저를 주면 제가 그 얘기를 드리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그 직장 다닐 때 12월 말에 건강검진 수준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CT 찍는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 사설기관에서 한 걸로 하면 오이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안 가더라도 언제 심었고 어떤 종자 몇 센치로 심었다만 알면 현장에 안 가봐도 읽을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장담을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양 분석표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주에 있는 상주 원예영농조합이라고 거기에서 118점을 작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밀 분석을 한 겁니다. 지자체의 도움도 받고 자부담도 드리고 이래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죠. 그 데이터를 제가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그 통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답을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상주 원예영농조합 토양 분석 결과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를 분석하냐 그러면 유기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치환성 관련된 거 뭐 요런 것들 요것들은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도라든가 전기 전도도는 하는데 그 가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중요한 게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가 얼마나 있느냐, pH하고 관계해서 그거가 이제 주안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태 질소가 얼마나 있느냐, 질산태 질소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인산, 가리, 칼슘, 고토, 그 다음에 치환성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이 많으면 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온 치환 영역 CEC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 포화도는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느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 산도는 잘 아실 거고, 전기 전도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기 전도도가 보통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도 나오긴 나오지만 저희는 1대1법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대1로 했을 때, 1대5로 했을 때 그 차이는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희석을 적게 해가지고 토양의 EC 전기 전도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용성 염소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물을 겨울 재배에는 50ppm,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줄 때는 한 100ppm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비토 분석에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기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치가 보면 이제 단위는 이렇게 되고, 유기물은 2에서 3%, 암모니아태 질소는 저도 이거는 뭐 정확하지 않은데 논문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30ppm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질산태 질소는 150에서 200, 인산은 300에서 600, 기술센터나 이런 데는 보면 600이 많다 그랬는데 장기 재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뒷심이 안 딸리려 그러면 600 정도가 돼야 되고요. 치환성 가리 같은 경우는 0.8에서 1, 이게 보면 이제 많이 높거든요. 이렇게 많이 높으면 가리가 상대적으로 흡수가 많이 돼요. 빨리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7에서 8,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건 2에서 3, 4까지 돼도 뭐 지장은 없죠. 혹시 칼슘 같은 경우가 보면 뭐 12, 막 13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12, 13이 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서 말한 연기 포화도, 방이 100개인데 방이 100개가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흡수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개들이 다 차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은 가능하면 1몰 이하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양이온 치환 농량은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연기 포화도는 80에서 100인데 제일 좋은 건 한 85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양 산도는 좀 많이 레인지를 벌려놨는데 6.0 아래 위로 한 0.2 정도가 됐을 때 농사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는 2에서 3.5 정도, 수용성 염소는 없으면 좋은데 넉넉하게 100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유기물은 78%가 한 80%가 그 적정치를 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전체 다가 그렇고,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도 요거는 작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란 상태에서 샘플링을 한 거기 때문에 요 값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전에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도 90, 인산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은 인산 같은 경우는 건조하거나 어쨌든 뭐 잘 안 변하는데 인산 값이 많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치안성 가리 같은 거, 가리도 높고 94%, 칼슘도 94%, 마그네슘도 78%, 대신 나트륨은 뭐 많지는 않았고요. 넘어선 게. CEC, 그 다음에 연기 포화도, 산도는 한 30% 정도가 넘어섰는데, 요거는 예전에 상주 지역에 피터모스 사업을 해가지고, pH는 많이 낮아졌어요. pH가 낮아지는 덕분에 암모니아 장애라든가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에 반수 정도가 염소가 많았습니다. 염소는 작기 중이든 작기가 끝나든 요 값은 별로 안 변하거든요. 식물이 안 먹기 때문에. 요런 통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항목별로 보면 푸른 계열이 적정치입니다. 적정치 %고 요게 붉은 계열이 기준 외입니다. 유기물은 보시면 20% 정도가 적정치에 들고 유기물이 많았어요. 다음 기회에 유기물과 가스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저는 이제 교육하면서 유기물 양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노지 같으면 큰 지장이 없으면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은데, 환기가 인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시설 재배에서는 요놈이 적정치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에서 3.0이라 그랬는데, 저희는 추천을 2.5로 합니다. 2.5로 하죠. 2.5로 했을 때 한 기준치 외로 나오는 게 한 80%가 높게 나옵니다. 그럼 높게 나오는데도 자꾸 해서 여기 물을 집어넣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생기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질산태 질소 있어요. 질산태 질소는 150에서 200ppm인데 얘가 많다 그래서 뭐 큰 지장은 없는데 나중에 식물 밸런스라든가 CN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인산은 300에서 600ppm 정도가 되는데 전체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인산이 많이 넘치죠. 여기에는 오히려 300 언더로 돼가 있는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이 넘치죠. 그 다음에 가리 같은 경우도 넘치죠. 가리가 많아지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 흡수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고가가 생긴다든가, 안 그러면 칼슘제를 줬는데도 칼슘 결핍이 나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칼슘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기 포화도를 쭉 올립니다. 칼슘이 좋다 그래가지고 오이하우스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적은데, 그 가수원 같은 데는 뭐 고두가 온다, 안 그러면 뭐 저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칼슘제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기준치보다 2배, 3배가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비료를 줬을 때 비료가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칼슘이 다 차고 있어가지고. 그래 되면 그 비료를 줘도 움직이지를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옛날 같지 않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중요하거든요. 그 마그네슘은 보면 기준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적합에는 마그네슘 높은 게 있을 수 있고 낮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낮은 게 한 반 가까이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비대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이파리 광합성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수류는 대부분 보면 가리는 만큼 마그네슘은 양이 적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우리가 작기 중에 조금 부정하다 싶으면 1000평이나 1500평에 25kg짜리 관중 황산 마그네슘 한 포를 다 까느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그 다음에 나트륨은 몇몇 사람만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pH는 그래도 적정치가 많습니다.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피터모스를 사용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EC는 뭐 당연히 높겠죠. 좀 농축이 돼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랬을 때 약 한 25%, 4분의 1 정도가 적정치에 들어있던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CEC는 말씀을 드렸어요. CEC는 그래도 적정치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고, 연기 포화도는 문제가 있죠. 연기 포화도가 100이 넘어버리면 농사 짓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85 정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염을 없애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게 염소입니다. 아마 염소 가지고, 염소를 분석하고, 토양 분석해서, 그 다음에 염소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고, 염소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장담을 조금 하건데,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가 많다 그래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저희는 하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반수가
염소가 이제 문제가 되죠. 지금까지 118점, 120점에 가까운 토양을 분석한 거에 대해서 제가 통계치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 요런 경향이 있고, 그러면 다 알았어요. 그럼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방법대로 처방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토양에 질소하고 인산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냐? 기비로는 솔트크린을 넣습니다. 솔트크린을 200평당 하나 정도를 넣고 로타리를 치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로타리 칠 때 너가 치든가 두둑 만들 때 치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작이죠. 솔트아웃. 이거는 거의 20년 넘게 팔렸습니다. 20년 넘게 팔렸고, 솔트아웃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지었는데 이 브랜드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산도 분해를 하고요, 질소들을 분해를 하는 그런 유용 미생물입니다. 얘는 토양에 과량의 질소나 과량의 인산을 분해를 시켜서 식물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유용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염소가 많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염소 아웃을 150에서 200평 정도 관주를 해주고요, 기비로 이놈을 솔트크린을 200평당 하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트크린은 아시겠지만 요 염소 아웃이랑 요 솔트 아웃을 혼합으로 해서 뭐 다른 것도 들었죠, 기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박밭이나 오이밭에 많은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리가 문제거든요. 오타 났네요. C가 아니고 가리입니다. 가리가 많으면 엽채류 같으면 티번이 쉽게 오고요, 과채류 같으면 이제 고가가 많이 발생이 되죠. 가리를 많이 주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빅토리아는 가리를, 그러니까 일명 콘크리트 미생물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얘는 가리를 식물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미생물입니다, 얘가. 그래서 300평에 하나 정도를 관주를 하면 가리 장애로 발생이 되는 현상들을 확연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토양 118건에 대한 토양 분석의 통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풀면 되는 거고요. 그 푸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만들고, 이 자료는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상주 원예영농조합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 토양 분석표를 놓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이런 게 있다. 맞아. 그거 어디서 봤어. 농특수에서 봤어. 이렇게 알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거죠. 제가 어저께 나주에 있는 농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토양의 이시가 많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올해는 지으셨는데 전문적으로 지으시는 분은 아닌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그러면, 땅에 이제 염류가 많다는 거는 상속을 많이 받았는데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못 찾는 상황이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장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나 똑같은 거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길이 있다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길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셨다가 내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잘 이용하세요. 괜찮은 물건입니다. 저를 비롯해 저희 제품이요. 지금까지 농톡스였습니다.